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1위 공개합니다. 중국 미술계 파워 컬렉터의 과거. 지난 2015년 11월 뉴욕에서 열린 예술품 경매장에서 전 세계 미술 컬렉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 그런데 그 그림 내가 사겠어. 뭐 한 1억 7천만 달러면 될까요? 한 통의 전화로 경매 시작 단 9분 만에 당시의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97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아우. 이 그림을 구매한 주인공은 중국에서 화학, 부동산, 금융 분야의 10개 지주회사인 S그룹의 류이첸 회장. 그런데 이 류이첸 회장의 과거가 아주 놀랍습니다. 1963년 중국 상하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살이 되던 해에 중학교를 자퇴, 곧장 사회에 뛰어든 소년 류이첸은 노점상에서 가방을 팔다가 돈을 좀 모아서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던 해인 1990년, 참고로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던 해였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 동창을 통해 난생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태운 그는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와 촉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위안에 구입합니다. 저게 사실은 그 대단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죠? 승객들 얘기를 듣고 저걸 샀다는 게 근데 촉이 있으신 분은 뭔가 감이 온 거죠. 불안하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이 저걸 산 게 1990년 샹하이잖아요. 1990년은 중국이 아직 그렇게 잘 살기 발전하지 전이죠. 않아서 아마 택시를 탄 사람들이 기업들의 아주 고위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얘기가 핵심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택시 아무나 못 탈 때. 아무나 못할 때였으니까. 어. 그런데 1년 뒤에 이 주식이 뛰다 못해 아주 날았습니다. 어머. 무려 100배나 말이죠. 아휴. 주당 100위안이었는데 이게 주당 10,000위안까지 올라갑니다. 부자가 세상 많다는 중국에서도 상위 1% 부자가 된 류이첸 회장. 중국판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그의 추정 자산은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자신이 나는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지 않은 졸부다. 아이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진짜 겸손하시네. 그러니까 류이첸 회장은 2012년 12월엔 샹하이의 미술관을 개관한 뒤에 이 귀한 작품들을 중국의 어린 세대들이 보고 자라 예술적 소양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차.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0위 공개합니다. 억만장자가 된 노숙자. 개인 자산 약 3조 5천억 원으로 미국 F경제전문지에서 뽑은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업가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업계 최고 브랜드 창업자로 일컫는 존 폴 디조리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의 대반전 과거. 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사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존 폴 디조리아는 결혼 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청소부, 주유소 직원, 방문 판매원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지겨웠던 아내는 아들을 두고 몇 달치 집세와 전 재산이었던 차를 갖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 길로 디조리아는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 어찌 보면 탈출구 없는 인생의 최하점을 찍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학벌 때문에 취업길이 탁탁 막히던 상황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헤어케어 제품 회사 레드비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가 그간 여러 직업군에서 쌓은 능력이 빛을 발해서 단기간에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올랐고요. 그러던 중 그곳에서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급격히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해고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바로 사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서였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 사장 바본데요? 직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주면 완전 땡큐 그럼. 베리 마치인데 저거 왜 해고를 하지? 자, 그런데 이때 디조리아는 급친분을 쌓은 헤어드레서 폴 미첼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헤어 제품은 기본 샴푸와 또 영양을 주는 컨디셔너 두 가지였는데 두 사람은 긴 연구 끝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일명 하나로 샴푸를 탄생시킨 것이죠. 단 2년 만에 미국 최대 헤어 케어 제품 회사인 존 B 미첼 시스템을 설립. 그리고 38년이 지난 현재는 헤어 관련 제품만 100가지 이상을 출시, 무려 9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자,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 아닌가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이 2000년대 미국 힙합을 이끌었던 인기 래퍼 50센트의 노래 캔디샵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처럼 달달한 캔디와는 정반대의 인생사를 살았다는 50센트. 뉴욕 퀸즈에서 10대 때부터 마약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소년 커티스 제임스 잭슨 3세. 바로 50센트의 본명입니다. 랩의 신으로 불린 닥터 드레, 아이스 큐브의 노래를 들으며 래퍼의 꿈을 키운 그러던 어느 날 잭슨과 경쟁사였던 마약상이 홧김에 총을 난사. 무려 몸에 9발의 총알이 박혔는데요. 한 발이 그만 혀를 관통하고 맙니다. 혀를 관통했는데 살아난 게 더 놀랍네요. 더군다나 래퍼를 꿈꾸던 사람한테 이 허의 부상은 그렇죠. 그러네. 또 사형 그런 게 선고죠. 있네. 치명적이죠. 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26살의 어린 나이에 잭슨은 혀의 앞부분을 절단. 혀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레 말투나 발음도 부정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래퍼로서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음악 작업에 집중.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정말 운이 좋게도 힙합의 전설 닥터 드레와 에미넴이 잭슨의 믹스테이프를 듣게 됐는데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Please stand up. 결국 잭슨은 닥터 드레가 소속된 레코드 회사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의 계약을 성사. 2003년 첫 정식 앨범 Get Rich or Die Trying을 발매. 게다가 그의 래퍼 인생을 막을 뻔한 혀 절단이 오히려 독특한 래핑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 오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2010년 50센트의 여자친구인 라보니아 레비스톤이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을 50센트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이에 여자친구 레비스톤은 50센트를 고소. 이후에 기나긴 재판 끝에 2015년에 여자친구에게 500만 달러, 약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헤드폰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서 이미 5천만 달러, 약 570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50센트. 결국 2016년 파산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0센트가 또 무너지느냐? 인생이 뭐다? 힙합이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드라마와 비타민 음료 투자가 또 대박이 났대요. 다시 인생 상승 곡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50센트의 성공과 추락의 핸들링. 과연 또 어떤 인생 곡선을 그리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8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해 음악계를 쥐락펴락 인생 롤러코스터 수직 상승 중인 대세 뮤지션이 있습니다. 2017년 데뷔 싱글 앨범 보닥 옐로우로 미 유명 대중음악 싱글 차트 3주간 1위를 기록한 카디 B. 이만큼 파워 있게 랩하는 요즘 여성 솔로 보기 힘들죠. 근데 랩이 찰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카디 B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더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녀의 남다른 과거 때문입니다. 1992년 뉴욕 라틴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자체입니다. 16살 때는 미국의 거대 갱단 양대 산맥 중에 한 곳인 블러드갱의 멤버였고요. 멤버였어요? 헐. 조직원이었네, 조직원. 근데 그 갱단을 하다가 그러다가 18살 때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마트의 캐셔로 취직합니다. 이때 마트의 매니저가 카디비에게 스트리퍼 직업을 추천합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춤, 노래하면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트리퍼로 전향.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소셜미디어의 스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Fake money from our fake job.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뭐 이렇게 읊조리는 것 같지만. 기운이 있네. 이후 2015년은 미국의 유명 음악 채널에서 방영하는 힙합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앤 힙합에 출연. 여기서 비글미 넘치는 모습과 거침없는 센 언니의 모습까지 보여줘서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그녀. Remember when you told me that I was just gonna be a stripper? Look at you now, watching me. 왜 그렇게 쌍욕을 해? 와, 근데 진짜 세다. 정말 세죠. 대박이다, 진짜. 자, 저 사건 이후에 스타성을 제대로 알아본 미국 거대 음반사 중에 하나인 애틀랜티 레코드사의 러브콜을 받게 됐고 지금의 성공 가도가 열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재미 동포이자 할리우드 톱 메이크업 아티스트 테일러 장 바바이안입니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 싱어송라이터 폴라 압둘, 래퍼 카니에 웨스트, 이제는 할리우드 배우로 거듭난 김윤진 씨까지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요. 와. 유명 패션 잡지인 보비, LB 등의 장 바바이안의 메이크업 팁이 실리는 건 기본이고 총 3권의 메이크업 책을 출판할 정도로 할리우드 메이크업계를 평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네. 자, 그런데요. 장 바바이안의 이런 영광이 더 멋진 이유. 아주 정석대로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4살 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 형편도 어려워져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결국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출해 도넛 가게, 세탁소, 심지어 친구네 옷장에 숨어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마약에 빠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고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지.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야 돼. 장장 1년 반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 홈한 그녀. 종이 박스를 책상 삼아 공부를 해가며 모자란 학점을 채우고 무려 장학금까지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대부분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예, 멋지네요. 그리고 대학생이 된 뒤 학비 마련을 위해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 해본 거 맞아요? 메이크업에 굉장히 재주가 있네. 장 바바이안은 그 길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 곧바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이전시 크루티에르 리믹비에 들어가기 위해 7개월을 문을 두드린 끝에 답변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긴 한데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무급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촬영장을 따라다니며 메이크업을 배웠는데요. 그렇게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파 메이크업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장 바바이안. 그녀는요, 어려웠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운이 떨어질 땐 닷새 동안 못 먹었던 경험. 건물 계단에서 자던 때를 떠올려요. 과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6위 공개합니다.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호텔 벨보이. 2010년 5월 미국을 뜨겁게 달군 한 뉴스 보도. 히말라야 오두막에서 자란 네팔 남성의 인생 역전. 하루아침에 미국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의 아파트 2채를 갖게 됐습니다. 맨하탄 아파트 2채요? 자,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이 주인공. 네팔 한 시골 마을 출신의 인드라 타망인데요. 다 허물어진 집에서 글도 겨우 깨우친 그는 20대 초반이 되자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수도 카트만두로 떠났고요. 한 호텔의 벨보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호텔에 묵은 한 투숙객. 미국 출신의 60대 사진작가 찰스 헨리 포드. 그와의 만남으로 인드라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늘 성실한 모습의 벨보이 인드라가 찰스의 눈에 띈 건데요. 그러다 1973년 찰스에게 고용된 인드라는 처음엔 카트만두에 위치한 찰스의 자택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았는데 비록 소소한 업무지만 근면 성실의 아이콘 인드라는 매사에 늘 최선을 다했고요.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찰스는 인드라에게 이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자신의 촬영 조수로 삼게 됩니다. 어허. 은인이다, 은인이야, 세상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돌며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앤디 워홀, 존 레논, 펑크록의 대모인 패티 스미스 등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도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기까지 정말 인드라 인생의 황금기였던 시절이죠. 아, 대박이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
찰스와 인드라는 뉴욕에 정착하게 됐고요. 이때 찰스의 여동생이자 40년대 할리우드 스타 루즈 포드 소유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인드라와 찰스, 루즈 남매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뛰어넘어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내게 됐죠. 그렇게 어느덧 50대가 된 인드라와 90대가 된 두 남매. 그러던 어느 날 찰스의 여동생 루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가족 그 이상이었던 인드라는 노환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는 루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8세를 일기로 찰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어, 인드라. 너는 이제 나의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도 점점 병원이 더 깊어져 20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죽은 뒤에 공개된 유언장은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은 인드라 탐왕에게 상속합니다. 루즈는 10여 년간 전혀 교류가 없던 딸 대신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인드라에게 상속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인드라. 찰스와 루즈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두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5위 공개합니다. 캐나다 전 총리의 인생 역전. 장 크레티엥. 3번 연속 캐나다 총리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사였습니다. 장 크레티엥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장애 후유증으로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돼 발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온갖 비아냥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입에 종일 자갈을 물려가며 교정교육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그런데요. 장 크레티엥이 진로를 고민하던 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아들아, 비록 네가 장애를 가졌지만 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아버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은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그리고 1963년 캐나다 퀘벡 연방선거구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었던 그는 정계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도 비웃음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있구나.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빠르게 이해해서 역대 총리들에게 신임을 톡톡히 받게 됐고요. 그 뒤 각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나란 일에 힘썼죠. 그리고 1993년에는 비로소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자유당 대표로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를 가로막는 핸디캡. 진보 보수당이 내걸었던 광고입니다.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카피와 함께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정책이나 그럼. 철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치사한 거죠. 오히려 자기 표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런 광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하지만 이 긍정맨 크레티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It's true that I speak on one side of my mouth. I'm not a Tory. I don't speak on both sides of my mouth.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갈. 네, 참 품이 있네요. 품이 있습니다. 네. 그의 뜨거운 진심과 공약은 당의 압승을 이끌어내고 결국 총리에 당선, 그리고 총리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 긴축 재정으로 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수용하며 수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에는 연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캐나다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언론과 국민은 그를 두고 캐나다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이끈 남자라고 칭송한 겁니다. 할리우드 미운 오리 새끼의 변신. 1981년 네덜란드계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녀. 넌 하얀 편인데 왜 너희 엄마는 까매? 아니, 정말 너희 엄마가 맞아? 피부색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한 소녀.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갔는데요. 하지만 배우의 길은 역시 쉽지 않았죠. 흑인을 연기하기는 덜 까맣고 백인을 소화하기는 덜 하얀데? 응? 이렇게 오디션장에서도 늘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그녀.
한 배역이라도 따기 위해 쪽잠을 자가며 몇 달씩 오디션장만 찾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진짜 할리우드 영화 속 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누구지? 누구야?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영국 왕실의 새 가족인 메건 마클입니다. 자, 메건 마클이 직접 밝힌 자신의 흑역사.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생계를 위해서 한 문구 잡화점에서 포장 일을 하기도 했고요. 자, 결국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꿈만 같던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훗날 이 작품은 그녀를 인생 역전시킨 작품이 됐는데요. 바로 2011년에 방영된 미국의 법정 드라마 슈츠. 변호사를 꿈꾸는 유능하고 매력 있는 법률 보조원 레이첼 제인 역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때가 바로 또 그녀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는 타이밍. 해리 왕자가 드라마 슈츠의 애청자였고요. 특히나 그녀의 왕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2016년 한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했고 대박. 첫 만남부터 데스티니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사람의 결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 바로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 입성한 첫 유색 흑인 혼혈이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이구나. 자,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메건 마클의 어머니 쪽 조상은 미국의 엘라베마 농장에서 목화 솜을 따던 흑인 노예였고요. 아버지 쪽의 조상은 런던 윈저성의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영국 왕실이 멋있네요. 멋있게 느껴지네. 영국 왕실도 확실히 변하고 있네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이번에 3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구세주 메시 비망로.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수라 평가받는 바로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고난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강 노동자이자 지역 축구팀 코치였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시.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요. 1995년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 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메시는 날카로운 슈팅과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입단한 해부터 4경기 연속 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쭉쭉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드님께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입니다. 신장은 많이 커봐야 150cm 남짓일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일 뿐더러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매달 $1,000. 그렇게 안타깝게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족들 모두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 설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매 순간 최고의 플레이를 해온 메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계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 B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입단 후 구단의 지원으로 꾸준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메시는 170c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렵한 드리블과 재빠른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아 유소년 축구계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메시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느냐? 아닙니다. 2006년엔 독일 세계축구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상대편을 팔꿈치로 가격해 47초 만에 퇴장. 게다가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네 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 기대를 한다는 유망주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별로여서 또 축구계가 기사가 세잖아요. 혹평이 막 엄청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묵묵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2008년 유럽 축구연맹 리그에서는 보란듯이 이 리그에서만 무려 23골을 넣으며 내가 바로 메시다를 보여줬습니다. 2009년엔 FIFA 선정 올해 선수상을 비롯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버린 메시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에게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 불리게 됐습니다.
자, 1위 후보들을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볼까요? 인도 가정부의 인생 역전 스토리.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원더우먼.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인도 콜카타 외곽의 한 빈민가. 이곳에 사는 바비 할더는 보수적인 아버지의 강요로 12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곧장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 바비 할더의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뉴델리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작정 도망갈 정도면 도망가. 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는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뉴델리에 도착한 바비가 호구지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가정부.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하러 간 집에선 쉴 새 없이 그녀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오늘 손님 50분 정도 오실 거야. 혼자 다 할 수 있지? 정말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바비는 참다 다른 집 가정부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은퇴한 인류학 교수 프라보드 쿠마르. 어느 날 프라보드는 바비가 책장에 먼지를 털던 중에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 그리고 그는 바비에게 책을 선물해줬고요. 와. 그녀가 책을 좋아하자 바비, 너의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며 노트와 펜을 선물합니다. 대박. 그런데 한 달 뒤 바비가 내민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자신을 버린 엄마, 계모의 구박, 바비 자신의 고난 그 자체였던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이라는 주인을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살기를 바랐다. 자기 혼자면 죽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그런 거예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읽고 뜨거운 울림을 느낀 프라보드. 바비, 이건 책으로 내야 해. 곧바로 프라보드는 가정부 바비를 책상 앞에 앉힌 후 함께 글을 퇴고한 뒤에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2년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바비의 자전적 소설 A Life Less Ordinary. 책은 출판되자마자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와. 이것은 가장 용기 있는 이야기다 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총 21개 나라 말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180도 인생이 바뀐 그녀에게 가장 달라진 점 한 가지가 뭐냐고 물었는데요. 바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엄마는 작가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저 전 기자의 사실상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19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에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평생 의족을 착용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첫 돌이 지나고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의족을 차고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를 두꺼운 고무밴드로 조인 뒤 재활 운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약하지 않아. 정말 강하고 힘이 넘치는 소녀야. 그녀를 치료한 담당 의사 한마디에 큰 감동과 힘을 받은 그녀. 정말 그때부터 마음을 확 고쳐먹었습니다. 무한 긍정 소녀로 말이죠. 이후에 의족과 한 몸이 돼서요. 자전거, 하이킹, 수영 등 모든 스포츠를 섭렵. 그러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바로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더운 여름날이면 땀이 차서 의족이 빠지기 일쑤. 하지만 그녀는 육상 선수의 꿈을 향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1살이 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애틀랜타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했고요. 100m를 15초 77의 완주. 와, 그리고 멀리 뛰기는 3.5m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당시 멀리 뛰기에서 그녀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거. 그렇죠. 이후에 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상 선수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녀는 알렉산더 맥비 런웨이에서 의족을 신고 당당히 모델로 서기도 했고요. 와 멋있다. 육상 선수이자 런웨이를 걷는 모델 에이미 멀린스는 어느 인터뷰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역경은 정상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 리치 19위부터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16살 소년이 한순간에 한 방에 무려 36억 원을 획득하며 백만장자에 등극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권이죠? 정말 로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놀랍게도 복권이 아니라 대회 우승 상금이었습니다. 뭔 대회가 우승이 30억씩이나 해요? 자,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의 한 스테디움에서 열린 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B 대회. 자, 이 대회는요,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성금을 걸고 펼쳐진 대회로요. 10주간 펼쳐진 온라인 예선전에 무려 4천만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자, 이 중에서 단 100명만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4천만 명 중에 100명. 이때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만 2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대장전 끝에 9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300만 달러, 무려 3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한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아이디는 후가, 16살 소년 카일 기어스토프.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그는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이게 10대 100이 아이가. 자, 대회 내내 브레이크 없는 공격을 보여준 카일 기어스토프. 자, 그 결과 World Champion Booga!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한편 이 대회 우승 상금으로 카일 기어스토프는 단박에 전 세계 e스포츠 상금 랭킹 11호 꽝충. 떡잎부터 게이머의 피가 흘렀던 기어스토프는 일찌감치 아예 진로를 e스포츠로 결정하고 미련 없이 자퇴를 선택. 그 뒤 집에서 많게는 하루에 14시간까지도 게임에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저 집은 이제 그래도 아무리 e스포츠가 뭐 대세라고 해도 좀 반대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시죠? 자, 게임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르면 이렇게 옆에서 밥부터 과일까지 먹여줬다고. 야, 이거 제대로 지원해 주셨네. 그리고 귀여운 게요. 아직 애는 애구나 싶었습니다. 자, 집이 필라델피아고 대회장은 뉴욕입니다. 차로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16살 아들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던 가족들은 대회장에 총출동. 자, 덕분에 온 가족이 저렇게 함께 영광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운동에 온 부모님이에요. 귀엽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엽다. 16살의 e스포츠계를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은 칼 기어스토프. 앞으로 써내려갈 뉴 레전드도 기대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손잡은 15세 CEO. 갸륵한 효심이 쏘아올린 작은 이것으로 미국의 유명한 CEO 반열에 든 소년이 있습니다. 2010년 6살이었던 코리 나이브스. 자, 이 코리는요, 싱글맘인 엄마가 자신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매일 힘겹게 먼 거리를 다니는 걸 보고요. 고작 6살 나이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엄마에게 자동차를 사드려야겠어. 자, 그래서 6살 코리가 장사에 뛰어듭니다. 자, 일단 집 앞에 매대를 딱 설치. 그리고 코코아와 쿠키를 판매해보자. 그런데 좀 더 특별한 쿠키를 파는 거야. 뭔 특별한 쿠키가 있죠? 다 달잖아 그냥. 바로 노슈가, 노인공 첨가물. 나보다 생각이 앞섰어. 나 다 달자라라고 그랬잖아. 안 단 걸로? 그렇습니다. 유기농 쿠키를 만들려고 한 거죠. 좋네. 유기농을 6살짜리가? 아, 이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좋아. 자, 그래서요, 엄마의 조언과 함께 건강한 쿠키 만들기 연구에 돌입. 장장 1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Made by Cory 웰빙 쿠키가 탄생. 이 쿠키가 유기농에 맛도 좋으니 입소문과 함께 날개도 침들 팔렸고요. 자,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쿠키 사업을 시작. 말도 안 돼. 온라인 쇼핑몰로 쿠키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저 사이트가 있네, 아예.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안 가져왔어요? 안 사왔어? 기사님? 뭐 하는 거예요? 키까지 짚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요?
이거 먹어봐야 우리가 코리의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럼 뭘 대중성이 있는 정도. 쿠키를 직구를 안 하실 건 뭘 직구 하실 거예요?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어엿한 CEO로서 TV 프로그램까지 출연했는데 이 방송에서 13살 CEO 쿠리는 엄마와 함께 개발한 유기농 쿠키 레시피를 선보이면서요. 쿠키 사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이 방송을 계기로 CEO 쿠리는요.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의 투자 계약 체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해 1년간 쿠리가 판매한 쿠키는 무려 약 5만 개 이상. 기업이네. 완전히 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미국 유명 백화점부터 보험사 등 대기업도 코린의 단골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엄마를 위한 갸륵한 효심이 쏘아올린 쿠키로 뜻밖의 사업 DNA를 뿜뿜한 코린. 앞으로 더욱더 사업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Do this at home.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리치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메이크업은 내 운명. 지난 5월 생일을 맞은 태국의 12살 소녀 나타나는요. 클래스가 엄청난 생일 선물로 화제가 됐습니다. 소녀가 받은 생일 선물은 바로 BMW 세단. 저걸 선물로? 네, 저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좀 잘 사시나 보네. 자, 12살 소녀 나타난에게 고급 세단을 선물한 사람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나타난 본인입니다. 놀랍게도 셀프 생선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그럼요. 자, 이 12살 소녀 나타난의 정체. 너튜브 구독자는 29만 명, 헐. 얼굴책 팔로워가 94만 명에 달하는 SNS 스타입니다. 진짜? 소녀 나타난의 콘텐츠는 바로 뷰티 메이크업. เอาใจทุกคนเลยนะคะ ก็ถ้าใครชอบนะคะ 나타난의 능력을 제대로 인증해드리면요. 나타난은 11살이던 지난 2018년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에 하나인 런던 패션 위크에서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연소로 참가했습니다. 진지하네, 진지해. 네. 그 애기들 장난이 아니네. 아, 프로페셔널인데? 저분은 프로예요. 프로인데? 프로 중에서도 탑 클래스 아니야. 네. 자, 이 나타난의 메이크업 실력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소꿉놀이 장난감보다 유독 엄마 화장품을 좋아해서 엄마 따라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린애가 화장이라니 커서 뭐가 되려고 징그러워 애가 애다워야지 이런 악플도 수없이 많았답니다. 저는 아이한테 악플 다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마음이 나빠.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은 포기할 수 없었던 나타난. 7살 때부터 아예 전문 메이크업 학원에 등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메이크업 공부를 시작합니다. 남들 알파벳 배울 때 벌써부터 뛰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 나타난의 직진, 드림 컴 트루의 안티 대신 응원하는 팬들이 늘면서 나타난표 뷰티 노하우 영상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무려 188만 뷰를 기록한 메이크업 영상이 있는데요. 스피드 5분 메이크업. โอ้ตื่นเต้นไปค่ะ 진짜 대단하다. 프로페셔널하다. 이 여자분들한테 5분 메이크업 영상은 정말 필수죠, 필수. 꿀팁이에요, 꿀팁.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저렇게 눈썹까지. 와! 대단하다. โอเค 이후 나타나는 실력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뷰티 크리에이터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SNS와 각종 방송 출연으로 수입까지 쑥쑥! 멋있네. 정말 프로네. 악플까지 이겨내며 꿈을 이룬 나타난. 앞으로 더욱 전 세계적인 뷰티 여신이 돼주세요, 누나. ทุกคนเลยนะคะ ก็ถ้าใครชอบนะคะแล้วก็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리치 19, 15위 공개합니다. (2015년) 미국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대 등급. 전 세계 사업 성공 스토리를 강연하는 월드 클래스 CEO. 거기에 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영화 제작까지. 이 엄청난 스펙의 주인공은 누구냐? Hello, my name is Mosiah Bridges and I'm the CEO of Mo's Brothers. 바로 올해 17살이 된 모지아 브리치스인데요. Damon John. 브리치스는 보타이 하나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대단하다. 꼬꼬마 시절부터 매우 애정했던 수트룩. 꼬마 패셔니스타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트의 완성은 보타이인데 왜 다 거기서 거기냐고. 패션이 자존심인 브리치스에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분이 있었으니 바로 재봉사 출신 바느질 만렙인 할머니.
그래서 곧바로 할머니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법을 배운 브리지스. 왜 생각했을까? 그죠? 고친 거예요, 저기. 어디 가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구나. 그거 만들겠다는 생각은 쉽지 않아. 그 뒤 할머니의 오래된 꽃무늬 옷으로 만든 보타이부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컬러풀한 보타이까지 손수 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냥 내가 하려고 만든 건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달라고 더 난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뇌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그래, 이걸로 사업을 해보자. 대단하다. 처음엔 SNS를 통해 주문을 받다가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2011년 9살이 됐을 땐 아예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보타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29살에 사업을 시작해도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CEO라고 하죠. 29이 아니라 9살에 시작했네요. 초등학교 2학년이 CEO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미국의 투자 TV 프로그램 샤탱크에 출연해 자신이 제작한 유니크한 보타이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귀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푸뿌의 CEO 데이먼드 존. 제대로 만났네. 그 결과 브리치스의 사업 매출이 3배나 수직 상승. 회사 설립 이후 약 7년 동안 한화로 약 6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정말 의지가 뭔가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브리치스는 8년차 베테랑 사장님이 됐는데요. 브리치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저분도 형님 인정합니다. 형님이네. 9살에 보타이 회사 CEO가 된 브리치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패션은 나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It's a bow tie. 액세서리 헤어핀 하나로 성공 가도를 달린 10대입니다. 바로 가브리엘 굿윈. 저 핀이 자기가 만든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애때 보이는데요. 12살 소녀 CEO. 그 위대한 탄생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2014년 7살 가브리엘은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악성 곱슬머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브리엘의 엄마가 SNS에 고충을 토로했는데, 그런데 저희 집도 그래요. 머리 따가주는 것도 일이에요. 아유, 아침에 머리만 안 묶어줘도 일이 줄겠어요. 이 글을 본 가브리엘. 나 같은 곱슬머리가 많은데 왜 맞는 머리핀이 없을까?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가브리엘. 그 뒤 시중에 파는 여러 머리핀을 모조리 구해와서 장단점을 비교. 7전8기 정신으로 연구한 끝에 숱 많은 머리나 악성 곱슬도 문제가 없는 활처럼 휘는 이중 헤어핀 개발에 성공.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헤어핀의 탄생. 엄마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세상 간편한 이 머리핀. 가브리엘, 넌 모든 엄마들을 도왔단다. 고마워. 등등 후기 글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이후 2014년 7살의 나이에 아예 헤어 액세서리 회사까지 설립.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무려 10,000개가 넘는 판매고를 달성하며 5,3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불편하면 아유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러고 말지. 이거를 개선하거나 뭘 발명해가지고 남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 팔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CEO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헤어 액세서리 시장을 접수한 가브리엘. 그녀는 또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on't believe that you're too young to do anything. You're just too scared.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 리치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응원한 사업가들. 2018년 미국 책 $500 미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25가지 일을 출간한 CEO 알리아나. 건축업계 신성으로 떠오른 알리아나는요, 친구들과 낡은 주택들을 리모델링한 뒤 주택 나눔 사업을 해서 큰 화제가 되면서 창업하게 된 과정과 성공 스토리를 담아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사업가 친구들의 나이는 7살부터 13살. 저 나이면 두꺼비 집을 짓죠. 모래성을 쌓고. 집을 리모델링 할 나이입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팀명은 우리는 주니어 플립스예요. 그럼 이 6명의 키즈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느냐? 2017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낡은 주택을 사들인 주니어 플립스.
벽지, 마감재 등 건축자재 선정부터 건축 시공 작업에 아이디어를 내며 공사를 주도했고요. 직접 공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못질부터 시멘트 칠, 도배까지 참여했고요. 물론 재정 관리까지 했죠. 와,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막 못 받고. 어른도 이거 쉽게 시작할 수 없는데 믿기질 않아요. 아, 우리가 나가서 한다고 해도 못하잖아요. 나살집도 하나만 지어주지.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어떻게 건축 일을 하게 된 겁니까? 궁금하죠. 또래 친구들처럼 노는 게 제일 좋아 였던 친구들. 놀다 지쳤는지 갑자기 의미 있는 일,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의 운명을 뒤바꾼 귀인을 만났으니 우연히 토크쇼의 여왕이자 전 세계인의 멘토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게 된 아이들.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해보려는데 철없는 생각일까요? 오, no.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멘토의 응원에 힘입어 주니어 필립스를 결성한 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 자본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주 당차게 부모님께 사업 계획을 설명드린 뒤 부모님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500, 한화로 약 60만 원을 대출받아 2017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고 플랜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 총 5채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한화 약 12억 원의 수익을 거두며 꽃길, 아니 돈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누구나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거예요. 라며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친구들. 이 주니어 플립스의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 리치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최연소 백만장자가 된 소년. 영국의 최연소 백만장자로 영국 전 언론에 소개된 주인공은요. 당시 14살 소년 하비 밀링턴이었습니다. 포함마마보다 무섭다는 중2병도 채우지 않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느냐. 2015년 어느 날 이번에 또 자동차세 내는 걸 깜빡했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금 폭탄을 맞은 하비 밀링턴의 아빠. 원래 영국에서는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세 납부 내역이 기록된 세금 디스크를 부착을 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의무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깜빡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죠. 이게 잘 고의가 아니고 막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예, 전자고지 되는데 내가 이메일을 안 열었다거나 뭐 이러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럼 내가 세금 디스크를 새롭게 만들어봐야겠어. 결심과 동시에 행동력 부스터 풀 가동. 하비 밀링턴은 아빠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 그리고 기존 디자인이 아닌 스마일, 꽃, 유니언잭 등의 다양한 디자인을 만든 뒤 신청자들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기입만 하면 그대로 인쇄해서 집으로 발송해주는, 쉽게 말하면 커스텀 자동차세 스티커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이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우리가 놓칠 뻔한 걸 그냥 알람해주는 스티커였던 거예요. 13살 하비 밀링턴의 첫 사업의 결과 아주 초대박이 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스티커 덕분에 이번엔 놓치지 않고 자동차세 냈어요. 후기가 넘쳐났고요.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장당 6,000원짜리 스티커가 2개월 만에 무려 2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무려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참 운명적이다. 아빠가 밀리지 않고 자동차세 냈으면 저런 일 안 일어났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여기서 끝이 아니란 점입니다. 하비 밀링턴의 남다른 사업 수완. 자동차세 스티커로 번 돈으로 이번엔 글램핑장을 운영해볼까라는 생각에 집 근처에 있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택단지 개발 회사에서 이 부지를 사겠다고 한 겁니다. 금손이네, 금손이야. 그래서요, 땅을 산 비용에서 무려 50배, 29억 원의 땅을 되팔게 된 하비 밀링턴. 그래서 당시에 영국 최연소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하비 밀링턴은 어떻게 됐느냐? 하비 밀링턴은 또 다른 새로운 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꿈, 경찰이 되기 위해 열공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경찰 준비하다가 새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우리 좀 한 기자님에게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귀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형. 네, 꼭 연락 주세요.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 리치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감탄한 최연소 화가. 2011년 미국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화가의 전시회에서 그림 석 점이 각각 한화로 3,200만 원에 판매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는 세계 최연소 화가. 화가의 정체, 그 나이는 4살. 진짜 4살이라고? 14살이어도 충격인데?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4살 꼬마 아일리타 앙드레. 앙드레는 생후 9개월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엄마 칼라 쉬니코바는 2009년 만 2살도 채 안 됐을 때 그린 딸 앙드레의 그림을 들고 멜버른의 한 갤러리를 찾았죠. 그런데 신인 화가 그림이라고요? 와우, gorgeous. 우리 갤러리에 걸고 싶어요. 그림에 반해 덜컥 갤러리에 걸기로 약속한 큐레이터. 과연 그 그림들이 무엇이냐? 말도 안 돼. 색감 죽이죠. 2살이 그랬다고? 이게 강렬하네. 아니 어떻게 저 색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막 낙서한 건 아닌 것 같죠. 저건 낙서가 아니지. 자,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로 불리는 잭슨 폴록의 작품과 또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리고 또 앙드레 그림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색감을 연출하는 화풍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머. 어머머머머머. 장인의 손길이야. 직접 생각을 갖고 어머.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색깔을 뿌립니다. 그 뿌리려고 하는 장소들이 있네. 네.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죠. 라파엘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순수한 호기심이 묻어나는 앙드레의 과감한 표현 방식에 평단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고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예술가 협회의 정식 회원이자 세계 최연소 프로 화가란 타이틀을 얻게 된 앙드레. 이후 뉴욕, 이탈리아, 파리, 홍콩, 러시아까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었고요. 4살이 되던 해 2011년엔 현대미술의 산진 미국 뉴욕 첼시의 A 갤러리 첫 개인전 세계 신동을 개최. 그리고 2016년 뉴욕에서 다시 열린 전시회에서는 앙드레 그림 20넉 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 대진을 기록. 정말 놀랍게도 어느덧 12살이 된 앙드레가 지금까지 판매한 그림은 약 12억 원에 달한다고. 색채 신동 아일리타 앙드레. 앙드레의 천재적인 감성은 또 어떤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까요? 2012년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선정하는 빌보드 소셜 50에서 11위. 그리고 2013년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 21세 이하 인기 가수 라인업에 등극. 이 핫스타는요, 바로 너튜브 스타. 자, 올해 16살인 래퍼 매티비. 매티비가 처음 래퍼의 길로 들어선 나이가 고작 7살. 2010년 너튜브 채널에 저스틴 비버의 히트곡 이니미니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동요만 부를 것 같은 이 앞니 2개 빠진 꼬마의 옹알옹알 힙합 스웩 충만한 모습. 묘하게 발음이 세네요. 예, 그게 수익이죠. 근데 귀여워요. 이 귀여운 옹알이 래퍼의 영상은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 뷰를 기록. 그 뒤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주자 제대로 재미 들린 매티비는 본격적으로 커버곡 뮤직비디오 자체 제작에 돌입했고요. I wanted the fame, but not the cover of Newsweek. Oh well, guess beggars can't be choosy. Wanted to receive. I wanted the dream, I prayed God would use me. Oh well, I guess rap can't be choosy. Wanted to receive attention from my music. Wanted to be an example, so excuse me. 그중에 특히 히트한 커버 영상은 미국의 인기 락밴드 짐 클래스 히어로즈의 히트곡 스테레오 하츠를 커버한 영상. 무려 2억 8천만 뷰를 기록합니다. If I was just another dusty record on the shelf, would you blow me off and play me like everybody else? Yes, you just scratch my back. Could you manage that? Like read it well, check it, Natty, I can handle that. Furthermore, I 나름 연출도 있어. 있어. the last beat that played me left a 아니, 자기식으로 해석을 다시 했는데 now I'm over that. 저 표정 봐. 아니 이런 연출을 어떻게 했지? 카메라 웍이랑 자리까지 다 정한 것 같은데? To make you understand. 뮤비를 똑같이 커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스토리와 연기 연출을 매티비 스타일로 아예 재탄생시켰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게다가 래퍼 특유의 허세 이런 거 없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착해요. 어릴 때부터 다은 증후군을 앓는 여동생도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오빠미까지 뿜뿜하며 누나들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Hug, kiss. 본인도 아직 교정 중이네요. 아, 귀여워. 아유, 착해라. 아, 너무 귀엽다. 아유, 진짜 좋은 오빠다. 이렇게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매티비 너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요 1,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또 201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면서 연일 내진 사례를 기록. 2014년에는 자신의 인생사와 음악에 대한 소신을 담은 자서전 That's a Rap 또 출간. 그리고 2015년에는 드디어 자신의 첫 데뷔 앨범 Outside the Lines를 발매하기까지.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매티비의 총 자산은 약 36억 원대로 추측됩니다. 옹알이 래퍼에서 이젠 미국 인기 최고 래퍼 반열에 등극한 매티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리치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너튜브 구독자 1,300만 명, 예상 연수익은 무려 약 120만 달러, 한화로 약 14억 5천만 원. 그야말로 영국의 탑 클래스 찍어버린 1인 크리에이터의 정체. 이제 갓 4살이 된 소녀 개비. 바로 개비의 육아일기입니다. 이런 게 요즘 힐링이야. 딱 보면 힐링 되거든. 개비가 동물 이름과 울음소리를 배우는 모습, 동요에 맞춰서 율동하는 모습 등 랜선 이모 삼촌들은 소장이 없고 뿜뿜하는 육아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최다 뷰를 자랑하는 영상은 바로 목욕송. 아, 근데 이런 거 네. 목욕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무조건 우리 하겠지. 개비처럼 이렇게 재밌게 우리 놀면서 네. 하자 이러면 그거지.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영국 전역의 엄마들은 딸이 개비 영상 안 틀어주면 울어요. 개비 영상 덕분에 집안일 할 시간이 늘어났어요. 라며 육아 고충을 덜어주는 개비에게 너무 고마워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SNS에 샵 토이즈 앤 리틀 개비라고 검색하면 화면에서 눈을 못 떼는 인증샷이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지죠. 그리고 파급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개비가 쓰면 유행이 된다. 개비가 갖고 노는 장난감은 대인기. 개비 팬들은 개비가 영상에서 사용한 장난감 구매 인증 사진도 올립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2019년 3월 구독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 그러면서 자동으로 영앤리치로 등극. 핫스타 완판녀급 개비에게 장난감 회사에서 협찬에 협찬 광고 수익에 동영상 조회 수익까지 더하면 개비의 예상 실물 자산만 한화로 약 193억 원. 개비 누나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네 살한테 누나는 누나라고 그랬어. 개비가 부담스러워요. 누나야 저 정도면. 영국에 개비가 있다면 러시아엔요 영앤리치 크리에이터 5짤 나스티아가 있습니다. 5짤 나스티아의 랜선 친구들 현재 구독자는 약 3천만 명. 우와. 영상 누적 조회수가 139억 뷰. 이 5짤 나스티아의 인기, 파워. 일단 1인 방송으로 벌어들인 연수입이 무려 최대 420만 달러, 한화 약 51억 원. 2016년 2살 때 엄마가 찍어 올린 동물원 나들이 영상을 시작으로 5년 인생 중에 절반을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고 있는 나스티아. 일명 무자극 힐링 브이로그. 영상 제목부터가 MSG가 없습니다. 나스티아와 고장난 장난감. 사탕 가게 운영하는 나스티아. 자, 그럼 무자극 브이로그 나스티아 영상 중에 최다 조회수 7억 뷰를 기록한 영상. 궁금하다. 제목은 졸린 아빠와 나스티아의 목장 산책하기. 아빠와 함께 목장에 나들이 간 나스티아는요. 틈만 나면 조는 아빠를 찾아 발바닥을 간지럽혀 깨우고 또 토끼에게 밥도 주고 목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담고 있고요. 단순한 스토리가 유아들을 쏙 홀려서 일단 아이들이 나스티아 영상을 플레이했다 하면 현무는 나스티아 영상 봐! 엄마는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끝을 봐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푹 빠진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영유아들의 랜선 친구 나스티아.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세요.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리치 19 7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분은 정말 누나로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요? 11살에 100억대 판매 계약권을 달성한 CEO, 위대한 최고 경영자입니다. 자, 미국에서 창업 신화로 불리는 미카엘라입니다. 현재 14살인 미카엘라는요, 미국 전역에 무려 500개가 넘는 점포를 경영 중인데요. 그녀가 판매하는 제품은 레모네이드. 저희 누님, 아니 미카엘라 대표님께서 레모네이드로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바로 증조 할머니의 특급 레시피 덕분이었는데요. 자, 4살 때 우연히 벌에 쏘인 뒤 벌 공포증이 생긴 미카엘라. 자,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손녀의 벌 공포증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허니, 이 벌꿀을 넣어 만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증조 할머니표 허니, 이 레모네이드에 홀딱 빠진 미카엘라. 그런데 이 신세계를 모두가 맛봤으면 좋겠어. 미카엘라는 청소년 사업가들을 위한 한 행사에서 허니 레모네이드를 선보였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바로 그날 완판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레모네이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투자 TV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웰빙 허니 레모네이드를 홍보. 그리고 투자 설명도 아주 똑 부러졌습니다. 저희 레모네이드엔 제가 직접 양봉한 꿀을 넣었고요. 오메가3까지 풍부한 곡물, 아마씨까지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레모네이드죠. 미카엘라의 당찬 설명에 심사위원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요. 투자자로부터 6만 달러, 한화로 약 7천만 원의 투자금까지 지원받는 데 성공. 자, 그 뒤에 미카엘라는 유기농 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 W마켓과 전격 계약 체결. 자, 그 결과 미국 전역의 55곳의 H마켓에 레모네이드 납품까지 성공. 무려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으로 약 120억 원이죠. 현재 미카엘라의 레모네이드는 미국에서 연간 약 36만 병 이상 판매되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레모네이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리치 19 6위 공개합니다. 어린 CEO의 달콤한 성공.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이트, 세계 최대 유통기업 W마트 등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베스트셀러에 등극. 무려 7,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졸리비. 졸리비? 자, 이 졸리비는 노설탕, 노색소, 충치 예방과 치석 제거 효과까지 있는 건강 사탕으로요. 사탕계의 혁신으로 떠올랐습니다. That's so good.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혁신적인 사탕이 7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거 대기업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 7살짜리가 치석 제거하는 그 어떻게 알아요? 7살짜리라뇨? 이 사람이 지금 7살 누님께서 그럼요. 어떻게 치석 제거를 하냐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나이 때 그분들께서 치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 아직 유치잖아요. 2012년 당시 7살이었던 엘리나 모스는 아빠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은행원으로부터 사탕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엘리나, 치과 가는 거 싫지? 이거 먹으면 이가 썩어요. 엘리나 충치 걱정에 아빠가 사탕을 안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이빨이 썩지 않는 사탕은 없는 걸까?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앤리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그냥 받아들여 참아야지, 이걸 안 해. 이걸 어떻게 해결해볼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 자, 그때부터 엘리나는 사업 파트너로 아빠를 픽! 함께 건강한 사탕 만들기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사탕 제조업체 확인은 아빠가, 또 엘리나는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 포장 디자인 연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 건강에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치과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엘리나 부녀. 야, 아빠도 열심히 하셨네. 그렇게 장장 2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14년 드디어 엘리나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첫 해 매출이 무려 약 8,400만 원을 기록하더니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3억 원을 돌파. 지난 2018년의 매출은
무려 67억 4,400만 원. 창업 4년 만에 소녀 100만장자에 등극. 야,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그 반열까지. 그러니까요. 달콤한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뤄낸 10대 CEO 엘리나.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위한 엘리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Great thing to get your friends.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영인 리치 19 5위를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10대 스타. 제2의 나탈리 포트만, 10대들의 워너비 G 제너레이션 대표 아이콘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주인공. Do you know 밀리 바비 브라운? 밀리 바비 브라운을 모르면 아재 인증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야? 04년생, 올해 15살인 영국 배우 밀리 바비 브라운은요, 미국의 인기 드라마이자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는데? 초능력을 가진 소녀 11 역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친구였구나. 너무 인기 좋죠. 근데 왜 몰라요? 몰랐어. 이름을 근데 몰랐어. 나도 이름만 놓고 보니까 모르겠다. 아재들. 자, 그런데 밀리 바비 브라운은 벼랑간 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유명 공포 스릴러 소설가 스티븐 킹이 이 밀리가 10살 때 출연한 드라마 인트루더스를 보고 그녀를 극찬했는데, 스티븐 킹 작가의 팬이었던 기묘한 이야기의 감독이 그 말을 듣고 캐스팅하면서 셀러브리티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최고의 스릴러 작가 아닙니까? 무서워. 예, 그가 그 연기를 극찬했다고 하면 뭐 이미 연기력은 뭐 보장된 배우가 아니었나. 배우 밀리 바비 브라운은요, 이제 고작 15살이지만 자신만의 독보적인 패션 스타일을 확립한 밀리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에서 2017년을 이끌어갈 10대 패셔니스타로 선정.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최연소로 이름을 딱 올렸는데요. 대단하네. 자, 그런데 귀엽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 10대 밀리지만요, 출연료를 들으면 귀엽다는 말은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2에서 밀리 바비 브라운이 받은 출연료는 회당 약 3만 달러, 약 3,6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공개된 시즌3에서는 기존 출연료의 무려 10배, 총 출연료만 2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야, 정말 수입들이 후덜덜이네요, 진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10대 라이징 스타 밀리 바비 브라운이었습니다. 형이라 부르고 싶은 영앤 리치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미국 영화 리틀의 제작 발표 현장.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감독과 주연 배우들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중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 사람. 마르사의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마르사의 프로듀서님,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나요? 마르사이가 누구는데 그러는 거죠? 그녀는요, 올해 15살인 아역 배우이자 할리우드 역사상 최연소 프로듀서인 마르사이 마틴입니다. 우와, 멋지다. 2009년 CF로 연예계 데뷔, 이후 5년 뒤인 2014년에 코미디 드라마 블랙키쉬에서 똑똑하지만 엉뚱한 딸 다이앤 역할로 출연하며 성인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또 주목받았는데요. 네. 그러다 최연소 프로듀서가 된 사연. 근데 15살에 연기는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프로듀싱을 15살에 어떻게 하죠? 9살 때 톰 행스 주연의 빅을 보게 된 마르사이. 빅을 인상 깊게 본 뒤 9살 마르사의 머리에 전구가 반짝. 자, 원작 영화 빅에선 소년이 짝사랑한 여성 때문에 어른이 되었다면, 마르사이가 설정한 인물 캐릭터는 아나무인의 성격의 CEO가 뜻하지 않게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는 설정입니다. 와, 대단하다. 아이디어 좋다, 이거. 역발상이네. 역발상 한 거예요. 와, 난 전화할 때 저 영화 보고 재밌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이렇게 영화 재밌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영화를 구상한 거예요. 그 뒤 마르사이의 시나리오를 본 유명 영화사 유니버피 측은 한 방에 계약 체결. 마르사의 천재성과 끼와 센스, 감을 한 번에 알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뒤 코미디 영화 리틀 제작에 돌입. 또한 마르사이는 이 영화에서 블랙 코미디의 여왕인 레지나 홀과 2인 1역을 만든 동시에 수석 프로듀서로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인기가 흘러넘치는 능력자 마르사이는요, 영화 리틀의 출연료로 하나 2억 4천만 원과 함께
최다 11억 원의 보너스까지 받게 됐고요. 자, 그리고 진작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영화사 유니버비 측은 2019년 2월 아예 찜 전속 계약을 체결. 대단하다. 15살 나이에. 최연소 프로듀서 마르사이는 잡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네 진짜. 마인드도 멋있다. 자, 별스타그램에서 850만 명의 팔로워 보유. 요즘 미국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스타. 누구예요? I say Jacob, you say Sartorius. 아, 저 친구. 재밌다. 2012년 당시 10살이었던 제이콥은 동영상 편집 소셜 앱에 본인의 립싱크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SNS를 씹어 먹으며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의 매력. 왠지 오빠라 부르고 싶은 외모와 잔망 돋는 풍부한 표정 부자. 여기에 통통 튀는 비글미로 중무장한 제이콥. 자, 그리고 그의 매력이 아주 뿜뿜해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10대들의 우상, 저스틴 비버의 히트곡 러브 유어셀프와 소리를 립싱크한 영상이 대화제였습니다. 아, 소녀미 뿜뿜. 아, 아니야. 되게 표정이 되게 느낌이 좋네요. 뭔가 다양한 매력들이 있죠. 무려 2천만 명의 팬들이 그의 영상을 구독했고요. 잘생기면 다 오빠랬어. 누나가 잘해줄게. 정답이야. 자, 전 세계 또래뿐만 아니라 누나들의 마음까지 제대로 스틸. 그리고 SNS를 제패한 제이콥은 결국 2016년 싱글 스웨트셔츠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 이 노래는 뜨거운 반응과 함께 빌보드 핫백 90위에 랭크인 됐고요. 언론에서 제2의 저스틴 비버라고 보도하기까지. 아무튼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음반을 발표하며 뜨거운 활동 중인 제이콥. 음반 판매 수익으로만 약 120만 달러, 14억 받고 또 거기에 운영 중인 너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으로 연간 약 2억 원을 겟하면서 SNS 스타에서 가수로 또 슈퍼리치 아이돌로도 등극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가수네요. 미국 소녀들의 여심을 훔친 키딩남 제이콥. 이젠 전 세계 여심을 겟할 차례입니다. Love you guys so much. Peace out. 자산 규모 8,800만 달러의 슈퍼리치. 한화로 약 1,0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패션쇼와 잡지 커버 촬영 등 쏟아지는 러브콜 때문에 1년 중에 약 150일을 비행기에서 보낼 정도로 잘 나가는 톱모델. 러시아 출신인 14살 크리스티나 피메노바. 와, 진짜 이쁘네. 세기의 미인 올리비아 하세와 80년대 책받침 스타 브룩 쉴즈를 떠올리는 미모. 전 닮았다. 그렇죠. 약간 느낌 있죠? 네. 올해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 못지않은 포스를 뿜뿜 내뿜는 피메노바. 더 놀라운 건요. 3짤부터 활동한 베테랑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3살의 나이에 모델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피메노바가 3살 때 딸의 남다른 끼를 알아본 엄마는 직접 사진을 찍어 러시아의 한 모델 에이전시에 보냈는데 이 gorgeous, perfect pose. 어머, 얘 꼭 잡아야 돼. 피메노바의 사진을 본 관계자는 바로 한 번에 모델로 데뷔. 눈 봐봐. 인형이다. 아유, 이뻐라. 성인 모델 사뿐히 지려밟는 감정 표현과 센스. 이 피메노바의 등장은요, 그야말로 패션계의 센세이션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 피메노바는 7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패션 잡지 모델로 활약했고요. 피메노바, 우리 브랜드 옷 좀 입고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되겠니?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유명 디자이너들의 뮤즈로 등극. 2014년 9살의 한 유명 여성 잡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녀라고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요. 당시 사람들은 제발 이대로만 자라다오. 이 세상, 아니 완전 저 세상 미모네? 라며 피메노바 아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6년엔 미국 최대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 그런데 한편 워낙 어린 나이에 모델 일을 시작해서 혹시 힘들지 않을까도 싶지만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 정말 재밌고 좋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요. 2017년 새로운 지뢰 감지용 드론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한 인도 정부. 참고로 당시 인도군이 사용하는 드론의 지뢰 탐지 비율은 51%였는데
이 신식 드론은 무려 93%의 정확도를 기록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론의 개발자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진짜? 드론을 개발했다고요? 2015년 인도 구자라트 주에 사는 12살 소년 하시와드한 잘라. 어느 날 잘라는 전쟁 영화를 보던 중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뢰 제거하다가 저렇게 많이 다친다고? 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후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지뢰 제거용 드론. 그때부터 친구들이 시험 공부할 동안 드론 개발에만 매달린 잘라는 결국 1년여 만인 2016년에 드디어 지뢰 제거용 드론 개발에 성공. 아니, 저 생각한다고 저게 나오나? 그러니까 영화 보고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한다고 그게 만들어지냐고 내가.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다 진짜. 자, 놀랍게도 이 잘라의 드론은 각종 센서와 열 측정기, 카메라뿐 아니라 50g짜리 폭탄도 장착돼 있습니다. 공중에서 지뢰를 탐지해서 폭발해서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 박쌤, 예. 도와줬죠? 물론 잘라를 가르쳐준 존재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 누구? 선생님이 있었죠. 인터넷? 이후 잘라는 지뢰 제거 드론 회사를 설립했고요. 세오, 이 CEO 명함을 딱 달고 2017년 인도 최대 무역 박람회인 간디나가르 박람회에 자신의 드론을 소개했는데 이때 잘라의 드론을 보고 큰 관심을 갖게 된 인도 정부는 2017년 잘라의 회사와 MOU를 체결. 그렇게 잘라는 한화로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발한 드론. 잘라의 사업이 더욱 널리 이롭게 번창하길 응원합니다.